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예, 후어과의 전우치입니다. 자는 사람 안 된다. 알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복장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덥네요. 이렇게 더울 줄은 몰랐는데, 야, 뭐 그래도 저하고 강동원이하고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제19강, 그죠? 예. 원래는 여기에 지금 우리 허난설원이라는 인물의 사시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뭐 또 여성분들의 우리 한복을 입어보려고 했더니만은, 아이고,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볼까 했더니만은, 그래도 누군가 이해가더라고요. 저보고 전우치하고 많이 닮았다고. 됐습니까? 자, 어때요? 아침에 잠시 웃었습니까? 예, 잠시 웃었다면은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요 10페이지 우리 내용 바로 들어가 봅시다. 시간이 조금 없어서. 됐나? 예. 자, 잠깐 누가 나와 있습니까? 허난설원. 됐나요? 예, 우리 본명은 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작품 제목 보니까는 사시가라고 돼 있네. 됐나요? 자, 사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계절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부제가 담기기로 춘사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러면 사계절 가운데서 어느 계절에 관한 노래라고요? 그래, 봄에 관한 계절에, 즉 봄노래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오른손에 펜 들고 그 다음에 교재 내용 바로 들어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그러면 스타트합니다. 오케이. 자, 뜨락이 고요한데 뜨락, 다시 또라미 깡, 약추 넣고요. 고요한데 고요의 밑줄 짝. 봄비에 봄, 다시 또라미 깡, 약추 넣고요. 봄비, 다시 밑줄 짝. 나를 울리는 봄비, 이래 됩니까? 오케이. 자, 봄비에 살구꽃은 지고, 살구꽃은 지고, 다시 밑줄 짝. 됐습니까? 목련꽃 핀 언덕에서는 꾀꼬리가 우진다. 꾀꼬리 우진다, 밑줄 짝.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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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되겠습니까? 예. 청각적 미지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죠? 꾀꼬리가 우짖는다. 오색 수실 느린 장막에 장막 다시라 또는 깡약 쳐놓고요. 찬 봄 기운 스며들고 찬 봄 기운 밑줄 짝. 됐습니까? 스며들고 박산 향로에선 한 가닥 향연기 오르는구나. 한 가닥 향연기 오르는구나. 밑줄 짝 쳐놓고요. 그것까지 톡톡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뭐 우리가 내 꾸라 해가지고 반드시 거기에 단락을 나눈다라는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시는 우리가 그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갑니다. 잠에서 깨어난 미인은 미인 이리와 다시 네모 깡약 쳐놓기 바랍니다. 이 정도 비주얼이면 어울릴 수 있는 미인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이다. 미인은 다시 화장을 하고 밑줄 짝. 됐습니까? 네. 향그런 허리띠에는 원앙이 수놓였다. 원앙 다시라 네모 깡약 쳐놓고요. 됐습니까? 겹발을 걷고 비취 이불을 갠 뒤에 이불을 개다 다시 밑줄 짝. 시름 없이 은쟁을 안고 봉황곡을 타더라. 봉황곡 다시라 밑줄 쫙 쳐놓고요. 거기까지 해서 다시 톡톡 끊어주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구행 갑니다. 금굴레 조각, 금굴레, 그 다음 조각 한장, 타신 임은, 임, 다시라, 네모, 깡. 쳐놓고, where is go? 도대체 어디로 갔나요? 자, 어디로 가셨나요? 밑줄 짝 쳐놓고요. 정다운 앵무새, 정다운 밑줄 짝, 앵무새 다시라, 네모, 깡. 약 쳐놓고요. 앵무새는 창가에서 속삭인다. 어떻게 한다고요? 앵무, 뭐 그러겠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앵무새는 정답게 속삭이더라. 풀숲에서 날던 나비는 나비 다시라 네모 깡약 쳐놓고요. 뜨락으로 사라지더니 난감박 아지랑이 낀 꽃밭에서 자, 미칠까요? 춤을 춘다 밑줄 자, 뭐가요? 그래, 나비가 버터플라이 이래 되겠습니까? 예. 자, 거기까지 해서 다시 톡톡 끊어놔 주시고요.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13행 갑니다. 네 집 연못가 정자에서 피리소리 구성진가 피리소리 다시라 네모 깡약 쳐놓고요. 그거 별표 하나 꽁약 쳐놓기 바랍니다. 구성지다 밑줄 짝. 됐습니까? 삐릴리 개걸 이게 아니라 삐리리리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구성진가. 밝은 달은 달 다시 동라인 깡약 쳐놓고요. 아름다운 금술잔에 떠 있는데 시름 많은 사람 다시라 네모
깡약 쳐놓고요. 홀로 잠 못 이뤄. 홀로 잠 못 이뤄. 밑줄 짝.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다시라 또는 깡약 쳐놓고요. 눈물 자욱만 가득하리라. 눈물 자욱만 가득하리라.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뭐 한다고요? cry 됐습니까? 운다 이래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거까지 톡톡 끊어놔주시기 바랍니다. 됐나? 자, 그렇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었으니까 다시 본문 내용 들어가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됐니? 예. 자, 그럼 첫 번째 일행부터 갑니다. 뜨락이 고요하다. 뜨락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공간적 배경이겠죠. 고요하다. 그래, 적막하다라는 거. 됐나? 자, 거기에 이제 뭐까지 내려? 봄비 됐습니까? 예. 봄비에 이런단 말이야. 됐니? 그럼 일단은 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계절적 배경 확인했지만 어느 계절이라고요? 봄. 그러면서 봄비가 어떻게 떨어지더라. 그러면서 살구꽃은 지고 야, 요거 재밌다. 제1행 됐습니까? 예, 제1행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됐니? 예. 어떻게 한다고요? 고요한 뜰하게 뭐가 낸다고요? 봄비가 내리면서 꽃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다라는 거죠. 살구꽃은. 전체적으로 하강적 이미지이면서 가만히 보니까 공간적 배경에다가 계절적 배경. 그런데 비가 온다 하니까 어떤 느낌이야? 뭔가 우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애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제1행은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목련꽃 핀 언덕에서는 뭐가요? 꾀꼬리가 우지짓는다. 자, 여기에 이제 뭐가요? 꾀꼬리 울음소리가 들리더라. 됐습니까? 예. 어떤 감각? 그래, 청각적 이미지 이래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또한 오색 수실 느린 장막에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수놓은 실이 늘어져 있는 장막이더라. 그럼 물어볼게. 이때 장막은 누가 거처하는 공간이다? 그래, 화자가 거처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간에 들어오는 기운은 어떤 기운이야? 봄의 따뜻함이니? 아니야. 차가운 무엇이? 그래, 봄 기운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봄은 왔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봄이 오진 않았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출래불사춘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화자가 있는 공간, 그 장막 속에 아직까지 차가운 봄 기운이 어떻게 해요? 들어온다라는 것은 화자는 뭘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래,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리고 차갑다라는 말 중에서 감각적 이미지 가운데 어떤 감각일까요? 그래, 촉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즉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한편 박산향로에서는 한가닥 향연기가 오르더라. 향연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감각적 이미지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후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그런데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감각적 이미지를 본다면 시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제1행에서 4행까지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계절적 배경,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 거기에다가 이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켜주는 감각적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행의 4행에서는 화자의 어떤 외로움, 화자의 고독감, 됐습니까? 그걸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오케이. 그러면서 제5행 갑니다. 잠에서 깨어난 미인은 됐나요? 야, 자, 5행에 보니까 이랬네요. 미인은 미인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뭐라고요? 미인이더라. 야,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여인이네요.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그게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여인 모습입니다. 이제 막 잠에서 깬 듯한 그 모습. 저는 그 모습 보면은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들을, 그죠? 예. 나름대로 다 이상형이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이더라. 넘어가겠다. 그죠? 예. 계속 갑니다. 잠에서 깨어난 미인은 다시, 뭐 한다고요? 화장을 하고 일어났네. 됐습니까? 자, 우리네 여인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래, 님을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자,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소위 사내는 됐나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우리 여인네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하더라. 그래, 바로 그 모습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미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역시 화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시 갑니다. 잠에서 깨어난 미인은 다시 화장을 하고 향그런 허리띠에는 원앙이 수놓였다. 야, 원앙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예. 원앙새 대표적으로 뭐예요? 금슬이 좋은 새인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 원앙새는 이따가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 자, 화자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대비되는 대상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겠더라라는 것. 됐니? 왜요? 원앙은 헤어져? 헤어지지 않아? 헤어지지 않아. 하지만 화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혼자 있어. 그래서 원앙이라는 것은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겠더라. 그렇게 일단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요. 원앙이 수노였다. 곁발을 걷고 빛이 이불을 갠디. 이불 개죠. 이제 일어났다. 됐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시간적으로는 언제가 되겠니? 야, 점심 때려 나진 않겠죠. 저녁 때려 나진 않겠죠. 그래, 시간선을 본다면 잠에서 깨어났다. 이불 개했더라. 아침.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 맞나? 예. 그래서 계속 갈게요. 곁발을 걷고 빛이 입을 갠 뒤에 시름없이 은쟁을 안고. 됐습니까? 쟁자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아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검은고 정도로 해석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은색의 검은고를 안고 봉황곡을 탄다. 봉황곡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부부지간에 금슬 좋은 것을 노래한 노래 제목입니다. 그게 바로 봉황곡이다라는 것. 됐나? 그래서 화자는 원앙이 수놓인 띠에다가 그 다음에 봉황곡을 타더라 하는 것. 됐니? 야,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화장까지 했지만. 됐니? 그러나 자, 이러한 자신의 모습.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러한 원앙과 봉황곡의 어떤 리듬, 이것은 결국은 누구한테?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야. 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화자는 외로움 속에 존재하더라. 그리고 화자의 곁에는 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없다? 어떻게 해요? 없어. 그래, 님의 부재적 상황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화장을 하는 것이나 원앙을 수놓은 옷을 띠를 입은 것이나 봉황곡을 타는 것은 오히려 화자의 이러한 외로움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우리가 봤을 때는 화자가 너무나도 외롭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소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봐라. 됐나요? 예, 내가 혼자 있어. 그래서 어디에 갔어? 식당에 갔어. 그죠? 혼자 밥 먹기가 뭐해? 그래서 아저씨 여기 삼겹살 2인분 주세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서 1인분을 먹고 그 다음에 빈자리에다가 내가 1인분을 덜어놓고 뭐라고 이야기해? 없지만 너 먹어. 그죠? 예. 그럼 나 하나 먹을게. 그 다음 김밥 2줄 시켜가지고 나는 먹지만 그 한 줄을 빈 테이블 위에다 올려놔봐.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했어? 저거 미쳤다. 됐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제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쓸쓸해 보이겠죠. 그래,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의 처지와는 대비되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그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한 대상을 수놓은 것을 잊고 있으면서, 그죠? 결국은 뭘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야? 자신의 외로움, 혼자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해되겠니? 그래. 자, 그래서 제5행에서 8행까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고요? 화자의 어떤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나?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갑니다. 금굴레, 굴레라는 거 우리가 곱비라고 할 수 있겠어. 금으로 된 곱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각 안장, 아주 좋은 안장을 타신 님은, 자, where is go? 어디 갔나요? 자, 이제 누구에 대해 생각한다고요? 그래, 임에 대해서 생각하더라 라는 것. 됐니? 예. 근데 잠깐만, 이 작품은 우리가 바로 이 헌안설의 또 다른 작품이죠. 규원가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런 곳들 나오죠. 그죠? 예, 야유원에, 그죠? 335 무리를 지워 야유원에 3사람 났단 말일까? 그죠? 예. 꽃피고 날저물째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백마 금편으로 어디 다니시는 거 이런 구절 나오잖아. 그때 백마라는 것은 흰말이고요. 금편이란 게 뭐예요? 금으로 된 안장 채찍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됐나? 그렇게 연결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임이라는 것은 임이라는 존재는 화자의 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어디 갔는고 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화자의 곁에 없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갈게요. 임은 어디 가셨는가? 그런데 정다운 무엇은요? 그래 앵무새는 됐습니까? 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창가에서 속삭이고 있더라. 그래 속삭여 됐니? 예. 그래 보니까 이 앵무새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더라? 그래 역시 마찬가지로 임은 가고 없이 화자만 존재하고 있을 때 이 화자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상반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 왜요? 얘는 정다운 모습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해되겠니? 예.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풀섭에서 날던 또 무엇은요? 나비는 버터플라이는 됐나요? 예. 나비는 뜨락으로 사라지더니 난간박 아지랭이 낀 꽃밭에서 뭐 한다고요? 하하 춤을 춘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여기에서의 나비의 모습도 역시 누구의 모습과는 화자의 모습과는 어떻게 한다고요? 또 상반된 모습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나? 예. 우리가 또 교원가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삼춘화루 호 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더라. 그래, 저 좋은 봄날, 좋은 시절에 온 경물들은 시름이 없어.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름이 있더라. 이렇게도 연결시켜 본다 그러면 참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앵무새나 나비는 정답게 속삭이고 꽃밭에서 춤을 추는데 나는 님이 어디 간조차 몰라. 다만 뭐 할 뿐이야? 님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또 혼자 있을 뿐이야. 하니까 화자의 외로움이라는 것이 더욱더 부각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됐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제 13행부터 보세요. 니지 연못가 정자에서 뭐가요? 피리 소리가 들리더라. 피리 소리. 감각적 이미지 가운데 어떤 감각이요? 청각적 이미지. 그런데 어떤 소리인데요? 구성지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구성지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인데요? 서글프다. 됐습니까? 예. 애상적이다. 슬프다. 이런 거잖아요. 삘릴릴리 삘릴릴리 이런 것이 아니라 삐리 삐 뭐 이런 거 아니겠나.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 피리 소리는 화자의 마음을 더욱더 뭐하게 만든대요? 구성지게 만드는, 더욱더 슬프게 됐습니까? 예, 더욱더 뭐하게 쓸쓸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소재가 된다. 요렇게 잡아주세요.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피리소리라는 것은 화자의 마음을 더욱더 슬프고 더욱더 쓸쓸하게 만들어주는 소재로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밝은 달은 달이라고 이야기했다. 물어보자. 저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쭉 이야기했을 때 시간적 흐름은 아침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불개. 그 다음에 밥 먹어. 그 다음에 뭐 하겠어? 또 자야죠. 그죠? 자고 일어나서 밥 먹어. 됐습니까? 예. 밥 먹고 나서 또 자라.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한다고요? 아침에서 달이라고 했으니까 밤 이래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작품은 봄날의 노래이면서도 아침에서 밤으로 제 시간이 이동하고 있는 그러한 시상 전개를 보여준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밝은 달은 아름다운 금술잔에 떠 있는데 시간축표가 언제라고요? 밤. 이래 되잖아. 아침에서 밤으로 이어지고 있더라. 됐니? 그런데 시름 많은 사람 다시 내목가 안시켜요. 자, 물어볼게요. 여기서 시름 많은 사람 누굴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 화자, 자신 몇 개 더 있겠니? 저 앞에 미인하고 동일한 모습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미인이 화자를 표현했다. 또 화자를 표현한 거 찾아봐. 바로 시름 많은 사람. 이래 되겠죠. 그죠? 시름 많은 사람만 홀로 잠 못 이루어 외롭다. 새벽에 일어나면 눈물자국만 가득하리. 왜요? 슬퍼.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봐봐요. 저 앞에 되겠지만 화자가 일어나서 잠에서 일어나서 화장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님을 기다린다라는 것. 그런데 님이 반드시 올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죠? 님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 정도인 것이지 반드시 님이 오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화자의 외로움, 슬픔을 맨 마지막에 13회에서 16회
성경까지 드러내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 화자의 외로움, 그 다음에 슬픔, 그러면서 님에 대한 그리움. 됐나요? 그래,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겠니?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작품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밤은 깊어, 밤 이라 동그라미 깡 쳐놓고요. 삼경에 이렇고, 삼경 다시 이라 동그라미 깡 쳐놓고요. 삼경이라면 우리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야기하지? 그래,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조선시대에는 경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밤 시간대만 활용해서 썼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1경, 초경이라는 것은 몇 시부터다? 7시부터라는 거. 그래서 7시부터 9시까지 제1경, 9시부터 11시까지 제2경, 그 다음에 11시부터 01시까지 제3경, 1시부터 3시까지를 4경, 3시부터 5시까지를 5경이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5시부터는 이제 아침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이라는 시간대는 경이라는 것으로서 별도 우리가 표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초경이 7시라는 것. 그것만 여러분들 익혀주고요. 3경은 11시부터 01시라는 것. 계산하면 나오겠죠. 됐습니까? 예. 한밤중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밤은 깊어 한밤중이 이렇고 또 구준비는 구준비 다시려 네모 깡약 쳐놓고요. 오동의 흩날제. 오동나무 이파리가 어떻다고요? 아주 넓어. 그러면은 빗방울이 떴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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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드러내고 싶었던 건 뭘 이야기할까요? 그래, 소위 말해서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 그 다음 비가 온다라는 거. 그것은 결국은 화자가 처해 있는 우울함, 다시 말하면 암울함 됐습니까? 좀 울적함, 어두운 분위기, 그것을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이자 자연적 배경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렇게 오동에 흩날릴채 이리 궁글 저리 궁글 두루구 어떻게 해요? 그렇게 두루두루 생각다가 미술까요? 잠 못 이루어라. 밑줄 자. 잠을 이루겠다고요? 아니야. 못 자. Don't sleeping. 됐습니까? 예. 왜 그럴 것인가? 자, 그 밑에 가볼게요. 동방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방을 이야기한다. 그 동방에 실솔 다시라네. 깡야 쳐놓고요. 실솔이라는 것은 우리가 귀뚜라미의 한자적 표현이더라라는 거. 그러면 실솔성이라고 했으니까 귀뚜라미 소리겠죠. 귀뚜루루루 이래 되겠나요? 그죠? 그럼 밤은 밤인데 어떤 밤이야? 계절적으로 가을밤. 귀뚜라미 우는 소리 가을밤 이래 되겠네. 아이고야, 분위기 어때요? 조금 어둡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한 실솔성과 그냥 청천에 저 푸른 하늘에 뜬 기러기 소리, 기러기 다시라네 깡 쳐놓고요. 소리 밑줄 짝 됐습니까? 예, 실솔 귀뚜라미 소리, 기러기 소리 전부 다 청각적 이미지죠. 그러면서 다시요. 이러한 실솔성과 청천에 뜬 기러기 소리 사람의 무궁한 끝없는 심의 마음을 짝지어 밑줄 짝 됐습니까?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이러한 깡 쳐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러기라는 것은 화자의 마음을 더욱더 뭐하게 만들어줘? 그래, 소위 말해서 우울하게, 슬프게, 울고 싶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러기라는 것을 객관적 상관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러기 다시 깡약 쳐놓기 바랍니다. 화자의 심혈을 더욱더 북돋는 것 뭐냐? 기러기. 또 이야기해봐. 귀뚜라미의 소리, 기러기의 소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하튼 가뜩이나 다 썩어 쓰러진 굽은 이 간장 됐습니까? 간과 창자 됐나요? 예. 이 밤에 세우기 어려워라. 아이고야, 가뜩이나 내 창자가 다 썩어버렸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우리가 흔히 구곡간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단장이라고도 하는 고사에서 보게 되면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거. 슬픔이 지나쳐서 9구비의 간장이 다 마디마디 끊기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은 나름대로의 과장적 표현이 들어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여하튼 가뜩이나 다 썩어 쓰러진 굽은 그 간장에 이 밤을 세우기가 어렵더라. 뭐라고요? 슬픔이더라 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왜 슬프고 왜 소위 말해서 이 밤에 잠을 못 잘까? 그것은 다른 거 없다. 뭐라고요? 외로움 아닐까? 라는 것. 됐습니까? 누가 없다고요? 님이 없다라는 것. 됐나요? 예. 그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 여기에서 우리가 화자가 없다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동방이라는 것. 자, 우리가 소위 말해 초장, 중장, 종장에서 중장에 보기에는 동방 나오죠. 이 동방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방을 우리가 또 동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작품은 화자가 혼자 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냥 방이라고 얘기한다. 아녀자가 거처하는 방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은 아녀자 혼자 있는 방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11페이지 문제 1번 바로 가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공통점 밑줄짝 적절한 것은 보통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가든 나든 둘 중에 쉬운 작품 가지고 먼저 선택지에 접근해 가서 선택지를 OX 해라. 그래서 일단은 O에 해당되는 것만 잡아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쉬운 작품 나머지 작품이겠죠. 그죠? 예. 그걸 갖다 집어넣어서 바로 답을 체크해 넣으시면 된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 설명해야 되니까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대상을 미쳐가요.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우회적이라는 것은 비유적 방법을 들어서 비판한다라는 것이죠. 돌려서 비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 나 모두 안 될 거고요. 두 번째,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밑줄짝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하는데 지금 가 작품만 하더라도 극복 의지는 나타나지 않죠.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외롭고 그 다음에 쓸쓸함만을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거죠. 만약에 극복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이 자리를 박차고 뛰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님을 만나러 달려가는 행위적인 것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화자는 그냥 그곳에 존재할 뿐이더라. 그래서 가나 모두 극복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화자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쓸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드러내는 데 불과하더라라는 것 됐죠? 그럼 세 번째, 대상의 부재로 인한 고독과 슬픔의 증서를 드러냈다. 예,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가 작품도 그렇고 나 작품도 그렇고 둘 다 대상의 부재한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대상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상태도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도 나타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경험에서 얻은 삶에 대한 깨달음 물론 일상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얻은 삶에 대한 깨달음이나 성찰적 모습은 여기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답은 몇 번? 3번. 그대로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2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자가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화자가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대상과의 조화나 밑줄자 조화나 일체감을 노래한다. 밑줄자. 또 다른 하나는 화자가 대상을 자신과 상반되거나 대비되는 존재로 인식. 밑줄자. 주의하기 바랍니다. 상반되거나 대비되는 존재로 인식한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서 대상은 화자의 정서를 다 뭐 해줄 수 있다. 고조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가에서의 원앙. 원앙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야? 그래. 한 쌍이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가에서는 화자와는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대비되는 겁니까? 대비되는 걸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대상이라고 보기는 곤란할 것이고요. 오히려 상반되거나 대비되는 존재로 보시는 것이 맞겠죠. 그럼 두 번째, 가의 앵무새. 앵무새 어떻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정다운 앵무새잖아. 하지만 화자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대비되거나 아니면 상반되는 그런 대상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선택지 2번이 답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밝은 달은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한 대상이라는데 달은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된 대상이 나올 수 없죠. 오히려 이 달이라는 것은 화자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뭐라고요? 그래, 달 정도 보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 고전 시가에서는 보통 달이라는 존재를 님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서 님과 상반되는 비유적 표현으로서 많이 나와요. 왜요? 님은 떠나갔지만 돌아오지 않는 반면 달은 내일 되면 또다시 돌아오잖아. 어제 진달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 화자와 비교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님과 대비되는 존재로서 달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의 오동은 화자가 일체감을 느낀 대상이라는데 아니죠. 오동을 꺼낸 것은 비라는 존재죠. 비가 뜰게 되면 오동잎을 맞게 되고 오동잎을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밤에 밖에서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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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난다. 그것은 결국
결국은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화자가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 됐습니까? 5번. 나에서 기러기는 화자의 처지와 상반된다 하는데 아니죠. 기러기의 울음소리 나하고 같다 했잖아. 사람의 무궁한 심회와 어떻게 짝하여 라고 했으니까는 내 마음과 같은 존재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 다음 3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어 식구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펴보시면 되겠더라. 오색 수실 느린 장막에 찬 공기운 스며들고 했으니까 촉각적 이미지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이래서 잠에서 깨어난 미인은 다시 화장을 하고 라는 부분에서 이미 다시 미촉가에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아니죠. 맨 마지막 구절만 살펴보더라도 이미 돌아올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임을 그냥 기다리는 자세만 나타나 있죠. 그리고 임은 절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슬픔을 느꼈다라는 것. 그렇다면 선택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내용 갑니다. 시름 없이 은쟁을 안고 봉황을 탄다라는 것은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를 통해서 화자가 자신의 심정을 그래 나름대로 달래고 있더라. 하지만 그러한 어떤 노래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화자와 오히려 상반된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일단은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것으로 우리가 보자라는 것. 그 다음에 리얼 됐나요? 밤은 깊어 상경에 이르렀고 구준비 내리더라. 역시 애상적인 분위기 배경을 조성한다라는 것 좋고요. 마지막 가뜩이 다 썩어 쓰러진 구문 간장 됐습니까? 화자의 고통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더라라는 것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요? 2번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학생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보다 더 좋은 결과 우리 기대해 봅시다. 예,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